뉴스킹 박지훈입니다. 대한치주과학회 회장입니다. 잇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면 건선과 아토피 같은 피부 질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치과 검진과 스케일링, 잇몸과 피부를 지키는 좋은 습관입니다. 대한민국 잇몸 건강 대한치주과학회와 동국제약이 함께합니다. 디폴트 옵션이 뭔데 요즘 다들 난리야? 몰라? 몰라도 됩니다. 삼성증권 디폴트 옵션을 선택하면 알아서 켜고 알아서 굴려주니까. 당신의 연금 오늘 삼성증권에서.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가입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배칠수의 여동생 배칠순 상담원이 어제는 한 5588 대리운전 고객님과의 긴 통화 끝에 노래까지 불러달라 해서 한 곡 했답니다.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배칠수 대리운전 5588 누르기가 딱 좋아. 가자. 5588 5588. 괜히만 괜히병 바로바로 1분간을 거들 치료해. 입안이 불편하다 싶으면 초반에 바로 잡는 입병 치료제 아픈 입엔 큐. 목이 아플 때도 가글 치료 아픈 입엔 큐. 코롱제약. 얼마에요. 인공지능 격리회계 얼마에요. 재고관리 제조 생산 얼마에요. 건설 현장 ERP도 얼마에요. ERP 월 39,000원. 창업기업은 6개월 무료, 비영리 관리도 얼마예요가 좋습니다. 얼마에요. 가입비 부가세 별도. 건강한 나의 내일. 행복한 나의 내일. 빛나는 나의 내일. 건강한 매일.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정치권에서도 한일 정상회담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당은 외교적 결단이라며 선거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야당은 모욕적인 회담이라면서 국정조사와 함께 청문회를 열자고 촉구한 상황입니다. 국회 외통위 소속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예, 윤상현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윤석열 대통령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에 첫발됐다고 성과를 설명했지만 민주당하고 또 여론도 그렇고 좀 굴종 외교다라고 하면서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 네. 예.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일단 문재인 정부 때 한일 관계 한번 돌이켜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2018년 10월인가요? 이 대법원 확정 판결에 의해서 네. 미쓰비시 중공업 신일본 제철에 강제징용된 우리 이 피해자분들이 개인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대법원 확정 판결에 의해서 결국 한 분당 1억에서 1억 5천만 원 판결금을 받기로 돼 있었죠. 네. 그래서 일본 정부가 그거를 보고 야, 이거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반한다. 결국 너희들의 대법원 판결과 국제법이 결국은 서로 괴리가 있으니까 네. 이거에 대해서 대화를 하자. 이거에 대해서 해결책을 모색하자. 네. 라고 2019년 초에 계속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외교적 협의도 하자. 또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하면 이제 중재위원회 구성을 해서 하자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제대로 응하지 않았습니다. 롯데 응하지 않았다. 예. 문재인 정부 제대로 응하고 무시 전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2019년 7월인가요? 네. 이 반도체 핵심 세계 부품에 대해서 수출 규제를 했고 또 우리는 이거에 맞대응해서 지소미아에 대해서 이제 조건부 연장식으로 이렇게 최악의 관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그에 대한 돌파구를 전혀 열지를 못했어요. 한일 관계가.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대법원 판결이 됐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 현금 청산화 작업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네. 언제든지 대법원에서 미쓰비시 중공업이나 신일본 제철에 대한 재산을 피해자분들에게 원고에게 돌려줄 수 있는 이 결단을 낼 수가 있거든요. 네. 만약에 현금화 작업이 진행돼서 이 일본 기업의 자산을 빼앗아 돌려주게 한다면은 일본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본은 당연히 이거에 대해서 보복을 하죠. 그럼 이런 식의 악순환이 계속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이게 악순환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는 한 게 뭐가 있냐 이겁니다. 하나도 한 게 없어요. 그래서 최악의 한일 관계를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지금 북한이 계속해서 핵과 미사일 고도화를 네. 시키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진짜 그 무슨 동해상으로 이제 그 미사일요? 미사일 발사 실험에서 이 상공 800m에서 모의 핵탄두 실험을 해서 성공했다는 겁니다. 폭발 장치, 기폭 장치, 조정 장치 전부 다 정상적으로 작동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핵탄두 실험을 하고 그렇게 또 이 핵탄두가 이제 폭파했을 때 53만 명이 사상자에 발생한다고 이런 식의 상황인데 네. 이걸 가만히 보고만 있을 거냐? 한일 관계에 어떤 군사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한일 관계를 이렇게 내버려 둘 수 없다. 이제 미래로 필요하다. 나가자. 그래서 지금 지소미아도 정상화시키고 네.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이죠. 반도체 핵심 세계 부품에 대해서 수출 규제도 해제시키고 네. 또 서로 한일 간 군사 협력과 경제 안보 대화도 하고 셔틀 외교도 복원하고 예.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제 결단을 내렸다라는 거거든요. 일단 좀 대통령실이나 여당에서는 좀 그렇게 보는 것 같은데 야당이나 좀 국민 여론 중에 일본에 선물만 준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받은 게 과연 크냐 있냐 이런 질문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유, 우리 지소미아 뭐 정상화시키지 않았습니까? 아, 지소미아. 반도체 3대 핵심 부품에 대해서 수출 규제를 해제를 했죠. 네. 또 셔틀 외교도 복원을 했죠. 네. 또 우리 한일 간의 이제 국가안전보장 협의를 통해서 경제안보 대화도 출범시켰죠. 등등 이게 많습니다. 받은 게 많다. 예. 한일 관계에 대해서 복원을 많은 분들이 원하고 있는데 예. 계속해서 야당에서 얼마나 압도적인 야당입니까? 의석수에 있어서. 네. 계속해서 굴종 외교다라고 그러고 또 일부 여론이 이걸 편승을 하고 하다 보니까 네. 이런 어떤 결단식의 목소리가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그 사과 부분 있잖아요. 일본의 사과 부분. 이 대통령실은 과거 50차례 뭐 받았다고 얘기를 했는데 또 일본이 또 이런 한국 대통령 처음 본다 이런 반응도 있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처음 본다는 거는요. 네. 결단을 내렸다는 거죠. 고맙다는 의미로 처음 본다는 걸까요? 고맙다는 의미죠. 문재인 대통령 하면 고개를 설레설레 흔듭니다. 아하. 일본은. 예. 매번 이 대통령처럼 꼴대를 옮긴 대통령이 없다. 네. 그리고 한일 위안부 합의도 파기시키고 네. 화해치유 재단도 해산시키고 그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면 당연히 한일 간의 어떤 외교 문제, 정책 문제가 있으면 그걸 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노력을 안 하고 그냥 방치를 해버렸어요. 방치한 게 크다. 방치한 대통령에 비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 김대중 대통령 같이 뭔가 돌파구를 열려고 했다는 면에 있어서 정말로 결단 있는 대통령이라는 네. 의미거든요. 네. 응? 알겠습니다. 또 뭐 무슨 질문하셨죠? 사과? 네네네. 사과 부분요. 사과 부분에 대해서 뭐 처음 50번 했다 했는데 네. 사과라는 게 결국 그렇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그 김대중 대통령이 1998년 10월달에 당시 이 오부치 총리와 했던 그 한일 미래 파트너십 선언. 네. 네,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 일본이 과거 한국에 대해 식민 시절에 다대한 손해의 고통을 안겼다는 사실을 직시를 하겠다. 아하, 예. 그리고 통전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표했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네. 이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포함한 역대 내각의 정신을 그걸 계승한다라고 포괄적인 사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사과도 했거든요. 그런데 사과가 좀 더 구체적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게 있죠.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자꾸 사과 얘기가 예.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문제를 사과를 하자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 그러나 이제 포괄적 사죄를 일단 했는데요.
결국 왜 일본이 이런 식이냐?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일단은 일본 내에서도 워낙 한국 정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불신이 팽배합니다. 네. 이 학습 효과, 문재인 정부 하면 이 학습 효과, 한국 정부는 완전히 믿을 수 없는 존재. 껐다가 하면 꼴대로 옮기는 정부라는 그 선입관을 강하게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기시다 후미오 총리 입장에서도 일본의 극우파들도 눈치를 보여야죠. 또 4월 달에 뭐 선거, 지방 선거도 있죠. 그러니까 일단 첫 발을 내디뎌 보자라고 했고, 이 사람도 뭐라고 얘기하면은 앞으로 차츰차츰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차츰 미래적으로. 예. 미래적으로. 예. 그럼 기시다 후미오가 곧 셔틀 외교로 한국에 올 거거든요. 저 한 7월 정도로 보는데 오면은 답방을 한다고 하죠. 예. 답방을 하면 당연히 이 문제에서 좀 진전된 사과 형태가 나올 겁니다. 것이다. 예, 이게 결국은 뭐냐? 네. 문재인 정부의 학습 효과다. 대한민국 정부를 믿을 수 없다라는 게 너무나도 일본 조야에 팽배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과거사의 문제에서 포괄적 사죄로 김대중 오부치선을 포함한 역대 내각의 정신, 네. 그 사과 정신을 개선하겠다라는 식으로 나온 거죠. 자, 지금 대통령 실에서 지금 부끄럽다, 부러웠다 그 논란은 아십니까? 뭐가 부끄럽습니까? 일본 야당을 만나서 뭐 국익을 해서 일본 야당은 좀 협조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을 보면서 대통령이 처음에는 부끄럽다 이렇게 보도가 됐다가 그게 아니라 부럽다라고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서로 네. 일본에서는 결국 이제 자민당이나 네. 또 공명당, 예. 여당이나 또 입헌민주당, 있죠. 예. 야당이나 네. 똑같은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목소리, 또 나는 거에 대해서 또 미래지향적으로 가자는 그런 거를 아마 얘기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한 목소리 내는 거에 대해서 얘기한 것 같은데요. 과거사를 딛고 미래로 나아가는 모습 속에서 네. 일본 조야가 똘똘 뭉쳐있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지금 박진 장관 사퇴 얘기도 나오고 있고 뭐 대통령 탄핵 얘기까지 막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국민의 입장 어떻습니까? 탄핵이라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때 탄핵을 하는 거거든요. 예. 이거는 통치권자의 고도의 결단이고요. 또 구체적으로 정책적인 사안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뭐 탄핵 운운하는 것은 일종의 정책인 공세다.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독도하고 위안부 부분 지금 윤석열 대통령 당 원로들 만나서 그런 언급한 바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의혹이 계속 확산이 되면 국정조사는 가능한 겁니까? 민주당은 주장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국정조사 민당이 압도적인 야당 아닙니까? 의석수에서. 네. 그래서 민당은 집권 야당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집권 야당이요. 예. 그래서 국회에서 집권 야당이거든요. 민당이 뭐 통과시키면 통과시키죠. 국정조사도. 또 청문회도 충분히 통과시키죠. 네.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래서 이게 뭐 독도 문제, 위안부 문제, 독도 문제, 독도의 디귿자도 안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뭐 기시다 세지 관방부 장관이 뭐 그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일본에서도 이 정치인들이 언론을 통해서 언론 플레이 많이 하거든요. 언론 플레이일 것이다 이거는. 예. 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우리 정부 측에서 독도 문제 나오지 않았다 하면은 그걸 믿어줘야죠. 그리고 이 한일 회담의 의제 자체가 독도 문제, 위안부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논의된 바가 없거든요. 네네네. 물론 독도 문제가 안 나왔다 하더라도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라는 분이 저희가 그 박근혜 정부 때 윤병세 장관이 당시 일본 외상으로 네. 카운터 파트가 누구냐 기시다 후미오거든요. 아하, 외상. 그러니까 외상이었어요. 예. 기시다 후미오하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5년 12월인가 한일 위안부 합의를 합니다. 위안부 합의의 이 협상의 당사자거든요. 네. 그것도 위안부 합의가 최종적으로 불가역적 해결이 됐다라고 했거든요. 2015년 12월에.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자마자 한일 위안부 합의를 파기를 해버립니다. 예. 또 뭐 100억 원의 기금을
만들었던 화해치유재단도 해산시켜 버리거든요. 네. 그러면서 또 문재인 정부 말기에는 또 파기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놓고 키시다 후미오 입장에서는 자기가 외상 시절에 이렇게 했던 협상이 문재인 정부에 의해서 파기가 되고 그래서 뭐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지나가는 말로 할 수는 있었겠죠. 그 말을 할 수는 있었지만 할 수는 있었거나 그거야 뭐 대통령의 의지가 아니고 무시를 했겠죠. 무시를 했을 것이다. 예. 예, 그런 걸 가지고 뭐 나왔다 안 나왔다라고 그러고 그 국정조사를 하자, 청문회를 하자 뭐 이거 자체가 일종의 난센스입니다. 난센스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국내 정치 상황. 이재명 대표 지금 어제 기소가 됐습니다. 예, 예. 민주당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통령이나 국민의힘 지지율이 하락이 되니까 이 국면 전환하기 위해서 이렇게 쇼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재명 대표 기소 부분 보고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대표 기소를 한 거를 가지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정치적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쇼다 이렇게 민주당은 평가를 내렸습니다. 아,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네네네. 아, 정치적 국면을 타개하기가 아니 대통령은요. 네. 이 정치적 국면 생각하지 않고 미래를 위해서 통치권자에서 결단을 내린 겁니다. 네. 그저께인가 보면은 국무회의 발언 한 23분 동안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과거에 이 박정희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을 인용을 하잖아요. 박정희 대통령 뭐라고 했습니까? 1965년 당시 계엄령을 선포하면서까지 한일 기본조약, 한일 관계 정상화를 했습니다. 네. 그때 뭐라고 말씀하면 원수라도 필요하면 손을 잡자. 일본이라면 무조건 겁부터 집어 먹는 것이 이게 굴욕의 자세다. 그 결단을 통해서 한일 관계 정상화를 시켰고요. 김대중 대통령은 1998년 그때 보면은 그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하면서 일본 문화를 개방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국민의 80%가 반대를 했어요. 반대. 그 김대중 대통령 같은 분은 1989년도인가 일본의 히로히토 일왕이죠. 그렇죠. 사망했을 때 서울 주재 일본 대사관에 가서 90도를 절을 했고요.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일왕이 아니라 천왕이라고 호칭을 하자. 이런 식의 접근하셨던 분입니다. 네. 그런데도 결단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의 결단의 한일 관계 역사가 문재인 정부 때 완전히 방치됐다가 아하. 그거에 대한 새로운 돌파구를 열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너무나도 이게 호소하고 싶은 거죠. 본인의 결단을. 네. 그래서 미래로 나아가자. 라는 면에서 이제 구구절절히 말씀하셨고요. 한일 관계를 자꾸 우리는 피해자고 일본은 가해자고 그 틀 안에서 고정시켜 놓고 가해자가 매번 구체적인 사과해라 협조해라 이거 안 하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피해자이지만 먼저 과감하게 미래를 위한 결단에 손을 내밈으로써 일본의 구체적인 이 앞으로의 사과와 협조를 받아내는 거. 이게 김대중 정신이고 한일 관계의 김대중 정신이고 김대중 결단이거든요. 네. 이걸 이어받아서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을 내린 거거든요. 정치적 국면의 전환 이거하고 아니라는 상관이 거죠. 없고요. 네. 그래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민당 분들이 저렇게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야 김대중 대통령이 이 문제를 어떻게 볼까 정말로 가슴 아파하실 거예요. 현재 민당을 보면은 예. 지금 민당 원로분들 보시면은 김진표 국회의장 계시지 않습니까? 네. 이분 같은 경우도 윤석열 대통령이 큰 결단을 내렸다. 기시다도 이거에 대해서 호응을 해라. 그래서 아마 기시다가 한국에 오면은 이분도 좀 더 진전된 우리가 원하는 데 호응을 할 거라고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최근에 정대철 우리 그 헌정회장 네. 이분도 대통령이 결단 내렸다고 하거든. 이 민당에 있는 원로분들은 다 이렇게 네. 칭찬을 하고 결단을 하는데 현재 민당은 자꾸 굴종외교를 하는 게 알겠습니다.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어를 위해서 알겠습니다. 이 문제를 연계시킨 게 아니냐라는 네. 의문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